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무서운 일은 무엇인가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나를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순간일까요? 우리는 흔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호의가 건강한 인연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내 삶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내 감정을 조종하고 내 자존을 무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나를 좋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를 망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선을 긋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엔 내가 힘들 때 가까이 다가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네 편이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너 이해해. 하지만 그 호의 속에 자기 목적이 숨겨져 있다면 그들은 결국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내 삶의 선택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유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무조건 내 편만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41의 여성 유민지 씨는 20년 된 친구와의 관계를 최근 조용히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민지 씨의 모든 이야기를 항상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지 씨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 사람 너무했다. 민지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너무 착해서 그래. 다들 민지를 이용하려고만 해. 처음엔 그 친구의 그런 태도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지 씨는 자신이 점점 비난의 말에 물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 친구 덕분에 내가 힘든 걸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엔 그 친구랑 얘기하고 나면 사람들을 다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민지 씨는 오래 알던 친구와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그 이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렸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 편을 드는 사람은 언뜻 보면 의지가 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감정을 확정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내가 가진 복잡한 감정 안에 한 줄 결론을 내리며 생각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누군가를 탓하는 것으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인연은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랑이란 진실을 말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감정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기생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언제나 그 사람이 나쁘다, 너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인가 아니면 내 감정을 키워서 관계를 붙잡으려는 사람인가? 다음으로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나 좋다는 사람의 유형에 대해 계속 이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항상 불행을 끌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불쌍해 보이고 안쓰러워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상처와 피해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항상 버림받았어. 세상은 나에게 불공평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이 말들 속에는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공감도 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의 끝에는 항상 자신은 피해자고 다른 사람은 가해자라는 고정된 구조가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38배 남성 정재우 씨는 몇 해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지인은 처음엔 정말 도움을 주고 싶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디서든 일을 오래 하지 못했고 누구와도 갈등이 많았으며 늘 상황을 탓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우 씨는 그때마다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래도 내 잘못은 아니야. 세상이 좀 각박하지. 이런 식으로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힘든 일을 겪고 지인에게 털어놨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는 부모라도 계시잖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재우 씨는 말합니다. 그 말이 너무 무거웠어요. 내 고통도 그 사람 앞에선 사치가 되는 것 같았고 그 순간부터 내가 위로받는 자격이 없어진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항상 불행을 말하는 사람은 타인의 위로를 자기 확신의 재료로 씁니다. 그들은 진짜 위로받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이 더 힘들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유형을 정서적 흡혈자라고 부릅니다. 항상 피해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타인의 공감과 에너지를 끝없이 끌어다 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반복하고 불행을 증명하려는 말만 계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어나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행에 계속 머무르려 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 감정의 웅덩이로 끌어들입니다. 맹자에는 불행한 자와 함께하되 그 불행에 물들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내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끊임없는 불행 이야기로 감정이 고갈되고 있다면 잠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늘 나에게 기대어 있다면 그 인연은 결국 나를 파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나 좋다는 말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나를 망치는 가장 위험한 유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은 경계를 허물고 내 삶을 침범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정하고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우리 진짜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 넌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은 마치 사랑처럼 느껴지고 우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여러분의 경계에 조용히 발을 들이고 천천히 그 선을 넘어옵니다. 처음에는 밥은 왜 혼자 먹어? 지금 뭐 하고 있어? 어디야? 왜 연락이 없었어? 이런 사소한 말들로 시작됩니다. 그러다 그 사람은 별로야. 걔랑 왜 어울려? 나는 네가 이 일 안 했으면 좋겠어. 넌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 직업, 감정까지 조금씩 조종하려 들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43세 여성 이선희 씨는 몇 년 전 친구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통제하던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매일 아침 메시지를 보내고 선희 씨의 일정을 자기처럼 알고 있었으며 가끔 만나는 다른 친구에게조차 질투를 표현하곤 했습니다. 나는 너만 믿고 사는 거 알아? 너만큼 나 챙겨주는 사람 없어. 처음에는 그 말이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선희 씨는 점점 자신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허락받아야 움직이는 삶이 되어버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모임 하나 참석해도 왜 말 안 했어? 나랑 먼저 약속하지 않았어? 이런 말을 들어야 했고, 결국은 모든 일정에 그 친구를 먼저 떠올려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그 친구는 선희 씨가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겠다고 말하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왜 지금 일도 네가 힘들게 얻은 거잖아. 왜 그렇게 성급해? 그 말에 선희 씨는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걱정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자기 영향력 안에 머물기를 바랐던 거였어요. 여러분, 진짜 인연은 내 선택을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도 내 삶의 경계에 발을 들여 생각을 흔들고 결정을 간섭하고 감정을 조종하려 든다면 그 인연은 마음이 아닌 지배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은 지배가 아니라 자유롭게 날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인연이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자유롭고 더 나다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늘 설명해야 하고 늘 허락받아야 하고 늘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구속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과 시선에 과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 인연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호의가 내 경계를 허물고 내 감정을 조종하는 방식이라면 그 사랑은 이기심의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사람을 정리하면서 실제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이런 사람들과 경계를 그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나 좋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를 망치는 세 부류의 사람들. 첫째, 무조건 내 편만 들어주는 사람. 둘째, 불행을 반복하며 감정을 흡수하는 사람. 셋째, 경계를 허물고 내 삶을 지배하려는 사람. 이들은 겉으로 보면 호의를 베풀고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의 행동은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의 선택과 감정을 점점 흔들어 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기보다 경계를 그으며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먼저, 무조건 내 편만 드는 사람에게는 나는 이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 라고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네가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근데 혹시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을까? 이런 말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균형을 스스로 조절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 말에 진짜 친구라면 기꺼이 여러분과 문제를 같이 바라보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불행을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경청의 한계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나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도 요즘 좀 지쳐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건 차가운 것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감입니다. 불행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그 불행 안에서 나까지 가라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나는 요즘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려고 해. 그래서 연락이 예전만큼 자주 가진 않을 거야. 네가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이 일은 내가 혼자 결정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당황하거나 심지어는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인연은 섭섭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리를 둘 때 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 삶에 머물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논어에는 군자는 거리를 두되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서 배워야 할 건 거리를 둔다는 것이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서로 기대야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대는 서로의 등을 맞대는 것이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온전히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어떤 관계 때문에 숨이 막히고 자꾸만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 속 말과 행동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아한다는 말보다 여러분이 느끼는 편안함, 그게 진짜 관계의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관계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실제로 일상에서 나 좋다고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속도 늦추기입니다. 관계에서도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가까워지면 그만큼 상대가 내 감정의 영역을 쉽게 넘나들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갑자기 너무 다정하게 다가오고 무엇이든 도와주려 하고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면 한 박자 늦춰서 이 관계를 바라보십시오. 고마워. 근데 나는 조금 천천히 사람을 알아가는 편이야. 이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는 여러분이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실천은 내 감정을 글로 정리해 보기입니다.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바로 말로 터뜨리기보다는 일단 종이 위에 그 사람과 있었던 대화, 느꼈던 감정, 내가 불편했던 순간을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적는 행위 자체가 감정을 객관화시키고 내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잡게 도와줍니다. 그 글을 다시 읽으며 이건 내가 너무 민감했나? 아니, 이건 분명히 선을 넘은 거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세 번째 실천은 선 긋기의 언어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을 잘 못합니다. 특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지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건 좀 부담스러워. 지금은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고마운데 이건 내가 스스로 해보고 싶어. 이런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설명하는 따뜻한 언어입니다. 거절은 너를 밀어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말이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인식해야 상대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네 번째 실천은 그 사람 없이도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상기하기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약해 보일 때만 곁에 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자신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자기 존재 가치가 생긴다고 믿는 사람이죠. 이들은 내가 자립하고 스스로 서려고 하면 서운해하고 때로는 나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말을 떠올리세요. 나는 누구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문장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무리하게 관계를 유지하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인정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중용에서는 군자는 스스로에 의지한다 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끊어낼 줄 아는 용기입니다. 어떤 관계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을 그었는데도 계속 넘어오고 감정을 흡수하려 하고 나의 삶을 끊임없이 침범하려 든다면 그 인연은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지만 가장 단호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고마웠어. 하지만 나는 이 관계가 나를 지치게 만든다고 느껴. 서로를 위해 이제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이런 말은 무례가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그리고 용기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정리한 후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며 마지막 정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나 좋다며 다가왔지만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었던 사람들과의 인연을 정리한 후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남 여수에 사는 54세 여성 김정미 씨입니다. 정미 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한 명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정미 씨에게 나는 네 편이야. 너는 진짜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라며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정미 씨도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에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친구는 정미 씨의 삶에 점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 내 성격에 안 맞아. 그만두는 게 나아. 그 사람 너무 별로야. 너랑 안 어울려. 요즘 왜 이렇게 내 연락에 답이 느려? 정미 씨는 그 친구의 말에 자꾸 흔들렸고 자신의 판단보다 그 친구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같이 점심 먹을 사람을 고르는 일, 어디에 여행을 갈지 정하는 일. 하지만 나중엔 직장을 옮길지 말지, 어떤 사람과 더 가까워질지까지도 그 친구의 의견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미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내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도움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의존은 관계가 아니라 지배였다는 사실을. 정미 씨는 용기 내어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괴로웠다고 합니다. 마치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분명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고 얼마나 많이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와 거리를 두고 나니까 처음엔 외로웠지만 점점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 안에서 다시 들리기 시작했죠. 이 경험은 우리가 관계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짜 인연은 나를 길들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간섭과 조정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좋아한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어떻게 좋아하느냐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에 끌려다닌다 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감정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나요?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의 경계, 나의 선택, 나의 감정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그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들을 마무리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좋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나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내 편만 들어주는 사람. 둘째는 불행을 끌고 다니며 감정을 흡수하는 사람. 셋째는 내 경계를 허물고 삶을 지배하려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고 친절하며 심지어는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무겁고 내 감정이 흐려지며 내 삶이 자꾸 흔들린다면 우리는 그 호의라는 껍질 속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진짜 인연도 지킬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수용이 아니라 건강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 내가 나다워지는 사람, 말을 꺼내기 전에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내가 멈추고 싶을 때 조용히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만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없어. 너 없이는 나 힘들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 편이 돼줘야 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감동이 아니라 압박이 되어 들린다면 그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인연은 의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관계.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숨쉬고 성장하고 단단해집니다. 장자에서는 진짜 관계는 한쪽이 다가서지 않아도 서로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인연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해치지 않는 관계를 식별할 줄 아는 눈, 그리고 필요할 땐 거리를 둘 줄 아는 용기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이 여러분의 기분을 반복적으로 상하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감정의 중심을 잃게 만들고 있다면 그 관계는 다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좋아한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사람인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경계 하나를 그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를 더 지치게 만드는가? 나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흡수하는가? 나의 선택과 경계를 넘어서는가? 이 기준 안에서 여러분은 건강한 인연과 해로운 인연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작은 변화의 물결이 되길 바랍니다. 공감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방송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을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